금융당국이 1억여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2차 유출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에 나섭니다. 정부가 이르면 4월부터 외국한 평형기금 100억 달러를 온랜딩 대출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설비 투자 지원에 투입키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 국영선사인 소프콘 플로사와 쇠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한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주액은 총 162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7%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920선 회복했습니다. 오늘장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63포인트 오른 1927.5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8.45포인트 하락한 535.8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과 우크라이나 우려 지속에도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는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대거 주식을 팔았지만 기관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하며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3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약 2,0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보험 등이 오른 반면 의료정밀, 종이 목재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현대차, 기아차 등이 상승했지만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은 내렸습니다. 한편 STX 중공업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14.95% 급락했고 현대상선은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6.55% 하락했습니다. 네. 또 그동안 선전했던 엔터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장에서 급락했다면서요. 예, 최근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에 동반 강세를 이어가던 엔터주들이 차익 매물에 급락했습니다. 별 그대 제작사인 키이스트는 전 거래일보다 가격 제한폭인 14.91% 내린 2,340원의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5.47% 내린 62,200원에 마감했고 SM도 3.29% 하락했습니다. 엔터주들의 급락은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키이스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주 12일까지 주가가 102%나 올랐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한 달여 동안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터주들의 실제 실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한동안 급등락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홍국 현대증권연구원은 별그대 효과가 실제로 키이스트의 수익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확인해봐야 주가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최근 신용평가사의 평가 자태가 엄격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어디에 있나요? 예,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대규모 등급 조정을 실시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 신용평가는 KTENS가 모 기업인 KT의 지원 거부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최근 KT그룹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려놓았습니다. KT렌탈, KT캐피탈 등 계열사뿐 아니라 KT마저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려놓은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신용평가사 간의 침묵의 카르텔도 깨지고 있습니다. 한 신용평가사가 특정 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낮추면 다른 회사들도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뜨리곤 했는데 이제는 양상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14일 나이스 신용평가가 현대상선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BBB 플러스에서 BBB 제로로 한 단계 낮추자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상선 등급을 BBB 플러스에서 BBB 마이너스로 2단계나 낮춰버렸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한 발 더 나아가 BBB 플러스에서 BB 플러스로 3단계나 낮춰버립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이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뒷북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인 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1억여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2차 유출 사태와 관련해 특별 검사에 나섭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제에 돌입해 카드사 고객정보 2차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차단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영업정지 3개월 상태인 정보 유출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모와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2차 유출과 관련해 검사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 2차 유출까지 가능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4월부터 외국환 평형기금 100억 달러를 온랜딩 대출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설비 투자 지원에 투입키로 했습니다. 온랜딩 대출은 정부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이 이를 다시 기업에 빌려주는 간접 금융 방식입니다. 정부는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와 설비 투자용 기자재 수입 등을 위해 외화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구분을 두지 않고 시중은행을 통해 외화를 빌려줄 방침입니다. 온랜딩 대출이 시행되면 기업은 외화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 해외 진출과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은행은 외화 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대외 차입을 줄여 외채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 국영선사인 소브콘 플로사와 쇠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한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극지의 얼음층을 깨며 LNG를 운반할 수 있는 17만 제곱미터급 선박으로 계약 금액은 3억 달러입니다. 최대 두께 2.1m의 얼음층이 낀 북극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쇠빙 LNG선이 만들어지는 것은 세계 조선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북극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면서 글로벌 에너지 회사들과 러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관계를 구축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초부터 해외 건설 수주가 잇따르면서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700억 달러를 넘어서 해외 건설 수주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 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주액은 총 162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7% 증가했습니다. 해외 건설 협회는 올해 해외 건설 총 수주액이 7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역대 최고액인 2010년에 716억 달러를 웃도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동 지역에서 보류된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들이 올해 추가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며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공사와 플랜트 설비 수주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해외 건설 수주액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가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가계 여유 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대한투자처 부재로 단기 저축성 예금이 급증한 반면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예금은 사상 처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중 자금 순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금 잉여 규모는 87조 원으로 2012년보다 3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가계가 운용한 장기 저축성 예금은 2조 4천억 원 감소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예금 운용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신규보다 해지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마트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또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문부터 배송까지 간편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객 증가세로 이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그 관련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생활산업부의 안현덕 기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온라인 마트 시장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온라인 마트가 유통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자 대형마트, 오픈마켓 등에 이어 소셜 커머스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셜 커머스까지 온라인 식품품 사업에 뛰어들게 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장보기족을 노리는 유통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티켓몬스터는 배추, 무, 사과, 배 등 신선식품과 화장지, 치약, 칫솔 등 생필품을 상시 판매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대형마트와 상품 공급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알려진 곳은 농협 하나로마트로 티켓몬스터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내 하나의 카테고리로 티몬스터 마트를 론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물류센터를 활용해 주문한 상품을 늦어도 하루 이틀 이내에 배달할 수 있는 배송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몬스터 마트 론칭의 목적은 티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식재료나 필수 생활용품을 회원들이 대형마트에서 장 보듯 쉽게 쇼핑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생필품은 자사 물류센터에서 물량을 미리 확보해 놓았다가 즉시 배송하고 신선도가 중시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대형마트 물류창고에서 곧바로 배송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티켓몬스터 측 설명입니다. 네, 최근 이렇게 성장세를 이어가는 소셜 커머스가 다시 한번 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마트 쪽에 진출하는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소셜 커머스가 온라인 마트 시장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새 대형마트 업체들이 온라인 식품網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마트의 경우 2009년 940억 원에 불과했던 이마트몰 매출이 지난해 5,900억 원으로 6배나 늘었는데요. 현재 11만여 상품을 판매 중인 이마트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급 상품 수를 확대해 꾸준한 매출 성장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도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몰 매출이 2010년 1,560억 원에서 2012년 3,460억 원으로 2배 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이어 오픈마켓도 최근 3, 4년 새 과거 오픈했던 온라인몰을 리뉴얼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신규 오픈 활동 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G마켓과 옥션은 2010년에 신선식품은 물론 생필품 구매가 가능한 마트온에 문을 열었고 이마트몰과 롯데마트몰도 각각 2010년과 2011년 리뉴얼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소셜 커머스까지 새로운 주자로 가세하면서 온라인 마트 시장의 춘추 전국 시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셜 커머스와 대형마트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곳이 손을 맞잡게 됐는데요. 그 배경 또한 궁금해집니다. 소셜 커머스 티켓몬스터가 대형마트와 손잡으려는 이유는 각사가 가진 장점을 합쳐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켓몬스터로서는 매일 같은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고 취급 상품의 스펙트럼도 확대돼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온라인 모바일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어 유통업계에서는 업체 간 협업을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 온라인 마트 시장을 꾀하고 있는 티켓몬스터가 이외에도 배송 부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티켓몬스터가 온라인 마트 시장 진출과 함께 꾀하는 부분은 배송입니다. 현재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배송을 위해 현재 경기 파주 등 수도권 지역에 물류센터를 추가로 계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티켓몬스터 등 소셜 커머스의 경우 배송 상품 가운데 자체 처리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티켓몬스터는 제품 공급 계약을 맺은 개별 회사들이 배송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이 구매한 상품을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센터 추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에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 티켓몬스터는 앞으로 상품 보관 공간을 더 늘려 고객이 티켓몬스터에서 개별 구매한 제품을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는 묶음 배송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인수 합병에 대한 기업 결합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들의 연합체인 P3 네트워크의 출범을 앞두고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인 시점이어서 기업 결합 승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P3 네트워크는 세계 1위에서 3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 MSC, CMA, CGM이 모인 단일 합병체로 세계 컨테이너 운한 성공량의 36.9%를 차지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 간 기업 결합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 경쟁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운, 반도체 등 국내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야는 국내 경쟁업체와 수요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밀한 심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IT 전문 블로그인 비즈트가 최근 미국과 영국, 호주의 스마트폰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애플 고객의 76%가 아이폰을 다시 구입하겠다고 밝혀 재구매 의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삼성전자는 5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LG전자가 37%, 노키아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도 삼성전자가 브랜드 애착도에서 애플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포브스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상대적으로 싼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여왔으며 사유자 참여를 높이는 데 투자한 전략이 성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최대 TV 시장인 중국에서 울트라 HD TV 신제품을 나란히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중국 상하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2014년형 커브드 UHD 출시 행사를 열어 세계 최대 105인치 국면 UHD TV 등 36개 모델의 UHD TV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도 상하이 캐리호텔에서 2014년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해 77인치 울트라 TV 국면 올레드 TV 등 8종의 UHD TV를 선보였습니다. 양사는 18일에서 21일 열리는 중국 최대 가전 전시회인 상하이 가전 박람회도 참가해 UHD TV 마케팅의 총력전을 벌일 방침입니다. KT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KT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정보통신업종 예비 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노후화된 공공 민간 건물의 에너지 절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T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 평균 19.8%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